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 웃지 못하고 몸이 아파 웃지 못했다면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를 따라하면서 뇌 속에 웃음 뉴런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웃으면 한 번 더 걷기가 수월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의 이야기. 오늘은 9일차 숨소리를 늦추세요 입니다. 숨 가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집에서 숨이 가빠지면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야 할 것이고, 병원에 있다가 숨이 가빠지면 중환자실로 보내져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숨이 가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웃음이 보이지 않지요. 요즘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숨이 가쁜 경우가 많습니다. 늘 경쟁에 시달리며 긴장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호흡이 여유 있고 깊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얕은 숨을 쉬며 헐떡이기 일쑤입니다. 바쁘다 바빠 죽겠다 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치고 웃음 많은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죽을 망, 바쁠 망, 정신 나갈 망과 같은 글자는 바로 웃음이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잠시 숨소리를 늦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는 빠르게만 살다 보면 삶은 빡빡해지고 일상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겐 게으름이 아닌 느림을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듯 합니다.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가 제안한 느리게 살 수 있는 9가지 방법을 옮겨봅니다. 서둘지 말고 한가로이 거닐 것,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어줄 것, 권태 속에서 느긋함을 느껴볼 것, 즐거운 몽상에 빠져볼 것,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열린 자세로 결과를 기다릴 것, 추억이 새겨진 나만의 장소를 만들 것, 글을 쓸 것, 남을 비판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 것, 가벼운 술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가질 것. 이 9가지를 모두 실행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 하루에 한 편의 시 읽기를 권해봅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라도 마음이 바빠지고 숨이 가빠질 때 호흡을 늦출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 한두 가지씩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함께 해볼까요? 웃음 명상. 웃음 명상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헤아리면서 코끝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7, 8에 잠깐 멈추고 9, 10, 11, 12까지 천천히 입으로 아주 가늘게 숨을 내쉽니다. 즉 12초 동안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웃음 명상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로토닌 호흡법으로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으며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가볍게 웃음을 지어봅니다. 웃음차 마시기. 식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을 가지고도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잔에 차를 넣고 물을 부을 때 웃음을 함께 담습니다. 웃음차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시는 내내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식후라면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쉼표를 찍는 여유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좋고요.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시간에 차분하게 웃음차를 마신다면 행복한 하루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13번째 이야기. 중환자실 보호자들도 웃기 시작하다. 어느 날 나에게 웃음 치료를 배운 간호사 한 명이 찾아왔다. 웃음 치료를 배우고 난 뒤 이 좋은 웃음을 누군가에게 퍼나르고 싶은데 병원에서 가장 웃음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 바로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이 아닐까 싶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실려오면 환자는 링거와 산소호흡기줄, 심전도줄, 소변줄 등 수많은 줄에 매달려 생명이 유지되고 환자 보호자는 면회 시간 외에는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어 죽음과 삶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공간 속에 놓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며칠을 지내다 보면 대기실 보호자도 중환자처럼 되어가기 일쑤입니다. 이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 간호사의 용기도 용기지만 참여해 주신 보호자들도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면회 오는 보호자의 얼굴빛을 보고 판가름한다는 것을 안 간호사는 일주일에 2번 면회 시간 30분 전에 웃음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환자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웃음 기법들로 웃음 치료를 해 주었더니 중환자실 분위기가 사뭇 밝아지더라고 했습니다. 환자들도 가족이 웃음 띤 얼굴로 면회를 하고 가니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몸이 아파 자신은 엉덩이를 비비거나 흔들 수는 없지만 가족의 웃는 모습을 보고 나면 환자도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까 싶어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는 이 작은 웃음 치료가 삶과 죽음 앞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 느껴질 중환자실 보호자들의 무거운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